지금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피크 정상회의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조차 금기시하던 기술,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다고 믿었던 벽이 무너진 겁니다. 외신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완성된 추진체를 조용히 숨기고 있었다는 걸. 핵이 아니라 열로 움직이는,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트럼프의 핵잠수함 승인, 그리고 세상을 뒤흔든 조용한 혁명,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워싱턴의 하늘은 유난히 낮게 깔려 있었어요. 주미 한국 대사관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국기들이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외교부 군비통제과 과장이었고 그해 10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외신 기사 묶음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훑어보는데 제목들이 눈에 박혔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불가능한 꿈 기술적 한계를 모르는 무모함 같은 글들이었죠. 어떤 기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미국 국방 전문 기자인 리처드 하워드가 쓴 칼럼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위험한 망상에 가깝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창밖의 성조기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허락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그 무렵 세계는 한국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석 달 전쯤이었어요. 처음엔 업계 루머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신들이 하나둘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어느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일본 언론은 특히 날카로웠습니다. 기술적 기반도 없이 야심만 앞선다는 식의 논평이 쏟아졌죠. 유럽의 방산 전문지들도 비슷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비핵열전 추진체를 개발한다? 그건 미국도 10년 넘게 고심하는 기술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파일에 정리했어요. 감정을 섞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비핵열전 추진체는 정말로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원자로급 출력을 내면서도 핵연료를 쓰지 않는 시스템이라니 말만 들어도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요. 우리 정부는 이 모든 논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국방부 정례회견에서도 일절 언급이 없었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세계를 더 자극했어요.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한국의 핵추진 개발 가능성에 대해 물었죠. 트럼프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어요. 한국이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동맹국이지만 핵추진 기술은 금기 영역이다. 그 발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서울 본부에서 온 긴급 보고를 받으며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트럼프의 표정은 단호했죠. 경고였습니다. 명백한 경고였어요. 다음날 외교부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죠. 몇몇 국장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일본과 중국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군비통제 담당 차관보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번 주 경주에서 열릴 회담 준비에 집중하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는 걸요. 사흘 뒤 저는 국방기술청 한지수 국장을 만났어요. 서울로 급히 귀국한 직후였죠. 만남은 외교부 청사 지하 3층의 극비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방음이 완벽한 그곳엔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만 있었어요. 한지수 국장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공학박사 출신이었고
목소리는 늘 차분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그는 작은 검은색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릴게요. 저는 그걸 받아들었어요. 손가락 마디만한 크기였죠. 뭔가요? 증거입니다. 언젠가 보여줘야 할 증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요. 저는 USB를 들여다봤어요. 겉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KSSX 열추진 코어 1.0이라고 읽혔죠. 이게 진짜인가요? 한지수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실험 결과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만든 전부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정보입니다. 트럼프도, 일본도, 심지어 우리 내부 인사 대부분도 몰라요. 저는 USB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실제 무게가 아니라 의미가 무거웠죠. 왜 저한테 주는 건가요? 경주에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을 위해서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죠. 우리는 서로를 보다가 일어섰습니다. 악수 없이 헤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이틀 뒤 경주로 떠나야 했거든요. AP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고 실무준비단이 먼저 현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는 가방 속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경주행 KTX를 탄 건 10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기차는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트럼프의 경고, 외신의 조롱, 한지수 국장의 USB, 그리고 우리 정부의 침묵. 모든 게 하나의 퍼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주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차갑고 팽팽한 느낌이었죠. 보문단지로 가는 길에 외신 기자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BBC, NHK 같은 로고가 붙은 차들이 보였어요.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한국이 정말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마련된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기울고 있었어요. 로비에는 각국 실무진들이 모여 있었죠. 일본 대표단, 미국 국무부 팀, 유럽연합 옵저버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배정받은 방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풀고 창밖을 봤죠. 봄은 호수가 보였습니다. 물결이 잔잔했어요. 저 멀리 첨성대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떠올랐죠. 그날 밤 저는 박윤호 대령과 통화했습니다. 해군 기술시험단장이었던 그는 경주 인근 기술팀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통화는 암호화된 라인으로 이루어졌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쪽은요? 외신들이 들끓고 있어요. 트럼프 발언 이후로 더 심해졌죠? 예상했던 일입니다. 대령님,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윤호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은 믿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믿는다고 말하기엔 너무 거대한 일이었고, 안 믿는다고 하기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됐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회의장에는 국기들이 세워졌어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각국의 이름표가 긴 테이블을 따라 배치됐죠. 저는 한국석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일본 대표는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미국 팀은 노트북을 켜며 무언가 확인하고 있었죠. 오후에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각국 실무진이 모여 동선과 프로토콜을 점검하는 자리였어요. 진행은 순조로웠죠.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저는 호수를 따라 걸었어요. 시골의 바람이 차가웠죠.
멀리서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제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죠.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며칠 전 한지수 국장이 했던 말이요. 언젠가 보여줘야 할 증거라는 그 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조용히 가능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저녁 무렵 CNN이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어요. 한국의 위험한 도전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호텔방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전문가들이 나와 한국의 기술력을 평가했어요.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한국은 아직 잠수함 독자 건조 경험이 부족하다. 비행열전 추진체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개념이다.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말은 명령이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경고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죠. 경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적어서 그랬는지 유난히 선명했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그게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기 하루 전이었어요. 각국 정상들의 전용기 도착 일정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죠. 저는 마지막 점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지만 우리 팀은 침착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으로 봄은 호수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나 고요했죠.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 같은 거였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무거웠어요. 3년간의 연구, 수백 명의 땀, 그리고 한 나라의 의지가 들어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내일을 상상했죠. 트럼프가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 회담장에선 무슨 이야기가 오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 그 증거를 꺼낼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10월 27일 경주의 아침이었죠. 저는 호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봄은 호수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고요했죠?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로비로 내려갔을 때 외신 기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거든요. 그들은 무리 지어 서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시선이 느껴졌어요.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리처드 하워드였어요. 미국 국방 전문 기자였던 그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죠.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회의장으로 가는 복도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지수 국장이었어요. 저는 주변을 살피고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했죠. 과장님. 네, 국장님. 시험이 성공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지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떨림이 있었죠.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통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주먹을 쥐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성공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3년간의 연구가 수백 명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기뻐할 수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전 회의는 평범하게 진행됐습니다. 각국 실무진이 모여 일정을 조율했죠. 의전 순서, 만찬 배치, 사진 촬영 동선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점심 무렵 외교부 경주 상황실로 소집됐어요. 상황실은 호텔에서 5분 거리의 임시 청사 건물에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이동했죠. 창밖으로 관광객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상황실에는 이미 몇몇 참모진이 와 있었어요.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곧 대통령 비서실장이 들어왔죠. 그는 문을 닫고 우리를 둘러봤어요. 대통령님 지시사항입니다. 외신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물었어요. 무응답으로 일관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단 한마디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침묵이 전략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죠. 저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맑은 날이었죠. 그날 오후 외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CNN, BBC, 로이터가 동시에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기술 실험 은폐 의혹 경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같은 제목들이었죠. 저는 상황실 모니터로 그 기사들을 봤어요. 하나하나 읽으며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이거 큰일 아닌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큰일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던 큰일이었죠. 저녁 무렵 한지수가 경주에 도착했어요. 저는 호텔 후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한지수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걸으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호수를 따라 걸었어요. 시골에 바람이 불었죠. 한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가 완벽해요. 추진 효율이 예상치를 넘었어요. 그럼 시연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언제든지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호수를 바라봤죠.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두렵지 않으세요? 한지수가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결의가 있었죠. 두렵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갈 때까지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죠. 그날 밤 뉴스에서 이상한 보도가 나왔어요. IAEA 기술위원 마리 루클레르가 한국에 입국했다는 거였습니다. 공식 일정은 없었어요. 조용히 들어왔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뭔가 느꼈어요. 우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세계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으로요. 10월 28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텅 빈 공간에 의자들만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한국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틀 뒤면 이 자리가 가득 찰 거였어요. 각국 정상들이 앉아 세계의 미래를 논할 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보여줄 거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뭔가를요. 오전에 리처드 하워드가 제게 다가왔어요. 로비에서였죠.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시죠?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이 정말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인가요? 저는 그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단지 의심만 있었죠. 제가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답할 수 있나요? 아무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어요. 리처드는 뭔가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점심 이후 외교부 경주 상황실에 다시 소집됐어요. 이번엔 대통령 참모진 전원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더 짙었죠.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대통령님께서 오늘 밤 이곳에 오십니다. 비공개 일정이에요. 모두 숨을 죽였어요. 대통령이 회담 이틀 전에 경주에 온다는 건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있을 겁니다.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요. 비서실장이 저를 봤어요. 김 과장도 참석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오후 내내 저는 자료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밤에 있을 회의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대통령이 뭘 말할까? 우리에게 뭘 지시할까? 저녁 6시쯤 대통령 차량이 호텔 후문으로 들어왔어요. 언론은 몰랐습니다. 완벽한 비공개였죠. 저는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봤어요. 대통령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밤 9시에 회의가 시작됐어요. 장소는 호텔 지하의 특별회의실이었습니다. 참석자는 딱 6명이었죠.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부 장관, 한지수 국장, 국방부 차관, 그리고 저였어요.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지수가 대답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시연도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우리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세계가 우릴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말 대신 보여줄 겁니다. 증명할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말 대신 보여준다. 증명한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죠.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대답하지 마세요. 행동으로만 증명하십시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30분도 안 걸렸죠? 하지만 그 30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10월 29일 새벽이었어요.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샤워를 했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침 뉴스를 켰어요. 속보가 떴죠.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인천공항 착륙 화면에는 에어포스원이 활주로에 내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전 회의는 형식적이었어요. 최종 점검, 동선 확인,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어요. 트럼프가 내일이면 경주에 온다는 사실이 무게로 다가왔죠. 점심 무렵 리처드 하워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누군가 그걸 저에게 보여줬죠. 한국은 모든 답변을 피하고 있다. 그들의 침묵이 불안하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저는 그 글을 읽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우리의 침묵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던 거였죠. 오후에 일본과 영국 언론이 동시에 기사를 냈어요. 한국 핵추진 실험 중 경주에서 비밀 기술 시연 준비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몇몇 참모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장관은 단호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게 지시사항이다. 저는 그 회의를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지금이 바로 그때였죠. 저녁에 저는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으로 답할 것이다. 증명으로요. 밤이 깊어졌어요. 경주 전체가 긴장 속에 잠겼습니다.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조용했죠. 기자들조차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내일이면 이곳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앉을 자리, 카메라가 향할 방향, 모든 게 준비돼 있었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내일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한지수였습니다. 과장님, 못 주무시나 봐요. 네, 국장님도요? 네.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지수가 말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두렵지만 준비됐어요. 저도요.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천장을 봤어요. 두렵다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맞았어요. 두려웠죠.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확신도 있었어요. 10월 30일 아침은 다른 날과 달랐어요.
공기 자체가 달랐죠. 저는 호텔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며 그걸 느꼈습니다. 무거웠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죠. 국제 컨벤션 센터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경주의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죠.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각국 대표단이 모여 있었어요. 본회의가 끝난 직후였죠. 비공개 기술 세션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초청받은 인원만 입장할 수 있었어요. 저는 실무 진행을 맡았습니다. 명단을 확인하고 좌석을 안내하고 장비를 점검하는 일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무뚝뚝했죠. 옆에는 국무장관과 국방보좌관이 따라왔습니다. 일본 총리도 보였어요. 중국 대표, 유럽연합 옵저버들 모두 자리에 앉았죠. 한지수 국장이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뒤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한지수가 마이크 앞에 섰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대한민국이 3년간 개발한 기술입니다. 스크린에 이미지가 떴어요. KSSX라는 글자가 보였죠. 그 아래 복잡한 구조도가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비행열전 추진체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죠. 핵을 쓰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결국 핵분열 에너지 아닌가요?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핵연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쓴다는 겁니까? 열입니다. 순수한 열에너지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숨을 멈췄어요. 회의장도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한지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특수 합금 기반의 열전 변환 모듈을 사용합니다. 극한의 온도 차이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그 에너지로 추진체를 구동하죠. 핵분열도 핵융합도 아닙니다.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의심에서 집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장 한쪽에서 커튼이 걷혔어요. 실물 크기 축소 모델이 드러났죠. 은빛 원통형 구조물이었습니다. 높이는 4m쯤 됐어요. 박윤호 대령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조작 패널을 열고 천천히 버튼을 눌렀죠. 장비에서 낮은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됐어요. 온도, 출력, 효율. 숫자들이 올라가고 있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방사능 수치는 제로예요. 핵물질은 단 한 그램도 들어있지 않죠.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스크린을 응시할 뿐이었죠. 그때 마리 루클레르가 일어났어요. IAEA 기술위원이었던 그는 서류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설을 검증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어요. 마리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죠. 본 시스템은 핵확산 금지 조약 위반 요소가 없습니다.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국제 규범 내에서 개발된 기술이에요. 트럼프의 표정이 굳었어요. 옆에 앉은 보좌관과 눈빛을 교환했죠. 일본 총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 대표는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회의장의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한지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핵을 두려워한 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길을 찾았죠. 그 말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누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들렸죠. 리처드 하워드였어요. 그는 빠르게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회의장 밖 기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리처드의 속보가 나간 거였죠. 한국
핵 아닌 핵잠 기술 공개 세계 충격에 빠져 저는 휴대전화로 그 기사를 봤어요. 제목만 봐도 전율이 일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싶었죠. 회의장에서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기술적 세부사항, 개발 기간, 비용, 양산 가능성. 한지수와 박윤호 대령이 차례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트럼프는 보좌관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났어요. 한지수가 단상에서 내려왔죠. 그때 최민석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금기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단지 미래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대통령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죠?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주변을 봤죠? 한지수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박윤호 대령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아무도 급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트럼프는 보좌관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얼굴에서 냉소는 사라졌죠. 대신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수행원과 속삭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대 숨을 고르려 했죠. 그때 한지수가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해냈어요. 네, 국장님.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외신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한국의 기술 혁신, 새로운 추진 방식의 등장, 핵없는 핵잠의 시대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조롱하던 매체들이었죠. 이제는 경외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리처드 하워드가 쓴 칼럼도 봤어요. 나는 한국을 의심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미래를 봤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저녁 무렵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트럼프 측에서 별도 회담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공개로 내일 오전에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죠. 회담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인정이었죠. 우리를 인정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밤이 됐어요.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실감이 안 났어요. 아침의 긴장, 오후의 경악, 저녁의 변화.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죠. 휴대전화를 봤어요.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 선배들, 심지어 대학 동기들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저는 하나하나 읽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경주의 밤은 고요했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한지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죠. 국장님도요. 우리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첨성대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1400년 전 사람들도 저 탑을 보며 별을 바라봤을 거예요. 꿈을 꿨겠죠? 우리도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됐어요. 새벽에 저는 잠이 깨었어요. 시계를 봤죠? 4시였습니다. 다시 자려 했지만 안 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일 회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갈까? 트럼프는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이미 가장 어려운 순간을 넘었으니까요. 증명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인정받는 일이었죠. 저는 일어나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짧게 적었죠. 그날 세상은 조용히 뒤집혔다.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문턱에 섰다. 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의 첫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그 빛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모든 것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은 방향을 바꾸고 있었어요. 10월 30일 아침의 경주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창문을 열었을 때 들려온 건 새소리뿐이었죠. 바람조차 잠든 듯 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일찍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청소 직원 한 명이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 같았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한지수 국장이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잠이 안 왔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지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오늘이면 끝날까요? 한지수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끝이라는 게 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는 결정될 거예요.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서서 창밖을 봤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전 9시에 외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CNN이 속보를 띄웠죠. 트럼프, 한국 핵추진 승인 가능성. 로이터도 비슷한 기사를 냈습니다. 회의장 밖 기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상황실에서 그 보도들을 확인했습니다. 추측과 분석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조차도요. 10시에 대통령 참모들이 모였어요.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죠. 오늘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이 있습니다. 비공개예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단독 회담이라는 건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과는 저녁 폐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손이 떨렸죠.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오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장에 도착했어요.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있었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차분해 보였어요. 최민석 대통령도 곧 도착했어요. 두 정상은 복도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하지만 두 사람은 미소 짓지 않았어요. 진지했습니다. 회담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죠. 2시간이 지났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소리. 모든 게 크게 들렸습니다. 오후 3시가 됐을 때 문이 열렸어요. 트럼프가 먼저 나왔습니다. 최민석 대통령이 뒤따랐죠. 두 사람은 다시 악수를 나눴어요. 그때 트럼프의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의 단호함은 사라지고 대신 결의 같은 게 보였죠. 최민석 대통령은 차분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역사는 때로 펜이 아니라 손으로 쓰인다고요. 그 악수 속에 뭔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6시에 폐막식이 시작됐어요. 회의장은 각국 대표단으로 가득 찼죠. 언론도 몰려왔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회의장 뒤편에 섰습니다. 실무진 자리였죠. 한지수도 옆에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대만 응시했어요. 트럼프가 연단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고 주변을 둘러봤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합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갑자기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트럼프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조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우리 동맹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어요. 기자들이 일어섰죠.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옆을 봤어요. 한지수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죠. 저도 목이 메었어요.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최민석 대통령이 연단으로 올라왔어요. 트럼프와 악수를 나눴죠.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금기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죠. 대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몇 사람이었죠. 그러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국 회의장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입이 멈추고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요. 폐막식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자리를 떴죠. 하지만 복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각국 대표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수를 따라 걸었죠.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었죠. CNN, BBC, NHK, 르몽드.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새로운 동맹의 시작. 기술혁명의 순간.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하나하나 읽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죠.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됐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각국 뉴스가 한국을 다루고 있었어요. 일본은 충격이라고 했죠. 중국은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은 인정한다고 했어요. 미국은 새로운 동맹이라고 보도했죠. IAEA 기자회견도 방송됐어요. 마리 루클레르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추진체는 국제규범 내 기술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TV를 껐어요.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11월 2일 서울로 돌아왔어요. 외교부 청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서류가 오가고 전화벨이 울렸죠. 저는 제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경주에서의 일주일을 요약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썼죠. 이번 회담은 한국 외교사의 전환점이었다. 한지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점심을 함께 하자고요. 저는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만났을 때 한지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피곤함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과장님, 드디어 끝났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국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한지수가 잠시 멈칫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진짜 만들어야죠.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에 리처드 하워드의 칼럼이 올라왔어요. 누군가 링크를 보내줬죠. 저는 사무실에서 그걸 읽었습니다. 나는 핵을 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한국은 세상에 묻지 않았다. 대신 답을 만들었다. 그들은 혁명보다 조용했다. 그 문장이 마음에 남았어요. 혁명보다 조용했다는 말이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소란스럽지 않았죠. 단지 묵묵히 일했을 뿐이었어요. 저녁 무렵 진해 조선소에서 촬영한 영상이 뉴스에 나왔어요. 박윤호 대령이 기술팀을 이끌고 있었죠.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건조를 위한 준비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요. 승인은 받았지만 만드는 건 우리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었어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워싱턴의 냉소, 경주의 긴장, 회담의 정적, 승인의 순간.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죠. 우리가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죠. 단지 조용한 확신만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걸 만들었죠.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가능을 증명했어요. 조롱이 쏟아질 때 우리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했죠?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철학을, 우리의 미래를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우리의 방식이라고요. 소란스럽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한국은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